오늘장 중심이 될 만한 이슈와 함께 체크해보고 그 안에서도 주목해야 할 기업들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죠. 미중 갈등으로 불똥이 튄 하나오션 소식인데요.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소식에 어제 하나오션이 한 5% 넘게 밀렸는데 구체적인 상황 진단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반해국제재법에 근거해서 아마 국가 반해국제재 업무 조정 메커니즘을 이제 상무부에서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법인을 둔 그러니까 하나오션의 자회사 5곳에 대해서 반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이제 이게 금지된 이런 일인데 해당 기업은 하나해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마스가의 대표적인 필라델피아 조선소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오션 USA가 들어가고 하나해운홀딩스하고 HS USA 홀딩스 5개 회사인데 앞서 중국이 그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한 반발을 했죠. 어떤 제재냐면 미국이 중국 국적의 배가 미국에 들어올 때 입항 수수료를 대폭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중국도 맞불 작전으로 입항 수수료를 높이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 5개 회사보다 제가 더 우려스러운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뭐가 되겠냐면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중국 내 항구에 입항하려면 특별 입항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게 계속된다면 아마 이게 더 장기적으로 우려스러웠고 이번에 5개 조선에 대한 그 하나오션에 대한 이 조치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이번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에서 미중 무역에서 일종의 기싸움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히토류를 시작해서 이런 제재들을 계속 내놓는 걸 보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기 전에 양쪽에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흰겨루기가 끝날 때쯤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점 관점으로 보자면 에이펙 정상회의, 이 시점이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나오는 뉴스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지금 제재 대상에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가 포함된 거지만 시장에서는 한화엔진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조선사에서 한화엔진 발주를 좀 취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현실화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요즘 그 HD 현대나 하나의 엔진 사업이 아주 알짜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성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성가 상승분이 엔진의 상당 부분 들어갔고 사실은 성가 상승보다 더 중국이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친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국제해운사 기구죠. IMO가 글로벌 탄소요금제를 확정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엔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국내에 있는 엔진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2028년부터 탄소세를 매기게 되면 사실은 이게 되면 글로벌 상선에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상선을 거의 안 만들고 상선은 중국이 만들죠.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LNG선이나 컨테이너선도 만드는데 이 상선에 이 친환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이 상선의 친환경 엔진은 유일한 대안이 LNG하고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이중 연료 엔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배들은 누가 발주합니까? 화주들이 발주하죠. 화주들이 중국 조선소에다가 이런 엔진을 달아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의 이 하나오션 제재가 이 엔진까지는 불똥이 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오히려 엔진은 앞으로도 알짜 기업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엔진은 계속해서 알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좀 주가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제 관련 발표가 있은 이후에 조선주들이 좀 동반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주도주였거든요. 네. 남은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국면은 조정 플러스 갈등 고조에 대한 노이즈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반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인프라 자체가 체력 자체가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두 가지는 상존하겠지만, 즉 조정과 노이즈는 상존하겠지만 그리 나쁘진 않답니다. 네. 역시 그 조선주와 특히 조선 중에서 방산이 기다리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마스크가 끝났더라도 국내 구축함 사업이 하나 기다리고 7조짜리 기다리고 있죠. 이 호재거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볼 만한 겁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만큼 계속해서 조선주 주가 흐름에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등할 수 있을지까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 회장에 오른 지 어느새 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좀 굵직한 변화들이 많았는데 5년의 발자취,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역시 숫자가 중요하죠. 경영자에게는. 우선 판매량을 보면 지금 현대차가 글로벌 3위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723만 대, 네, 글로벌 탑3가 됐습니다. 역시 1위 토요타와 폭스바겐이 1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한 1000만 대까지 갈 아직 갭은 좀 남아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익률입니다. 현재 이익률이 영업이익이 취임할 당시에 5조였다가 현대 기아차 합쳤습니다. 현재 26조니까 한 5배 늘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글로벌 넘버 2입니다. 굉장히 좋네요. 보통 완성차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지 않습니다. 한 뭐 7, 8%, 5%. 특히 이제 그런데 현대차 영업이익률은 중저가 시장과 고급차가 많지도 않은데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10%를 육박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고급차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구성하면 영업률을 지키기는 더 좋다 볼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친환경 차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723만 대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141만 대를 팔았으니까요. 19.4%입니다. 20% 정도 판매했는데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중국을 빼고 나면 글로벌 한 2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더 좋고, 저는 더 중요한 괄목할 변화는 뭐냐면 정의선 회장이 취임한 5년 동안의 현대차는 기계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IT 기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라 보입니다. 특히 아까 전기차가 141만 대, 즉 19.4%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전기차 시장은 단순히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플랫폼이 중요합니다. 자동차는 그 기업이 완성차가 플랫폼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훨씬 중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중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의선 회장의 체질 개선 변화, 실적 변화가 아주 뚜렷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내용들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숫자도 확실히 찍히고 있고 체질 개선도 진행이 되고 있고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데, 다만 지금 변수를 맞닥뜨렸죠. 관세, 고율 관세를 포함해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도 많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역시 뭐 724만 대 중에서 북미 시장에 팔고 있는 게 170만 대 정도 되니까요. 한 3분의 1이라고 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북미 시장의 자동차 판매하는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북미 시장은 뭐 인도 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지만 북미 시장의 중요성은 바로 영업이익률 때문인데, 영업이익률을 지켜주고 있는 북미 시장에서 복병이 바로 관세입니다. 물론 지금 상반기까지는 이 관세 25%를 다 떠안으면서 자동차 가격을 올리지 않아서 실제 한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포기하면서까지 시장을 지키고 있는데 오래 가지는 못하겠죠. 결국에는 15% 관세를 고수해야만이 이 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더 장기적으로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캐파를 늘리는 건데 이 부분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의 사태를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과연 미국 공장의 캐파를 늘리는가, 만이 정답인가에 대한 다시 한번 물음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수익률이 좋은 자동차들이 미국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국내 제조 붕괴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안 때문에 정의선 회장은 아마 로봇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로봇 사업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봇 사업도 네.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기술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패러다임은 첫 번째는 친환경 관련해서 유해 공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이 로봇을 쓰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게 첫 번째고, 더 중요한 것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공장들에게 이 로봇을 보내기 시작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인건비 문제나 표준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화 전략을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정의선 회장은 이 중요한 IT 기업, 자동차 회사가 IT 기업으로 가는 플랫폼 전략과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한 저공해와 인건비 절감과 표준화 전략, 현지화 전략을 빠르게 하는 게 정의선 회장의 장기적인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장기적인 전략에 있어서 로봇 사업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를 짚어보자면 친환경 전략도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 전략 정리해 주시죠. 3축으로 하고 있죠. 일단 전기차, BEV라 그러고요. 하이브리드도 지금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공통으로 수익성이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제네시스 G80이 아마 이제 하이브리드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수소 전기차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3축 전략으로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eGMP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더 많이 확대하는 것으로 아마 전략을 펴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대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는 현대차나 기아차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만약에 관세 15%가 고조된다면 한번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질 것이고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지배구조 개편도 다가왔다. 그러면 현대모비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관세 그리고 또 지배구조 개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하나오션부터 현대차 그룹까지 두루 전략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